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 가치봄이 오고 결혼 시즌이나 집값 상승, 이사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 간의 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불법 증여의 문제입니다. 불법 증여로 간주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이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나 현금 송금을 통한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수입에 비해 큰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도 진행합니다. 세금 없이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는 방법은 첫 번째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 존속 및 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공제는 10년 동안에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새롭게 결혼 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존 5천만 원에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총 3억 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 간의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세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특수 관계자들이 주고받는 돈에 대해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익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다가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 상환일,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환일을 너무 먼 미래로 설정하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문제를 피하면서도 가족 간 금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듯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여러 세법과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약하면서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문서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무당국의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가족 간의 금전적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간의 금전적 지원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